2025년 11월 7일 오늘 금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미 패권 교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말하면 나는 그 주변 사람 중에서 아주 답답한 이야기를 듣는데, 한미 패권 교체라면 두 가지를 말해요. 답답한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체급이 어떻게 다른데 패권 교체가 말이 되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답답한 이야기였는데, 그럼 당신 아마 보니까 반미 친중 아니냐, 그 사람한테 자꾸 해주고 싶은 얘기 했어요. 저는 이제 친중도 친미도 아니니까 친하파라고 이야기를 거듭했음에도 그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맥락을. 무슨 말이냐면은 G2가 지금까지 패권 교체를 해온 역사가 없어요. 동서양 막론하고.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패권 교체하면은 중국으로 패권 교체된다, 이런, 그러니까 G1, G2 이렇게 패권 교체한 역사가 없다니까요. 전혀 제3의 세력이 항상 패권을 교체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현재 G2는 미중이죠. 그러니까 미중이 패권 교체는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냐? 서로 피터지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3 세력, 지금 같은 이제 우리 한국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잇는 것은 팍스 시리카가 아니고 팍스 코리아나라고 했던 것이에요. 시리카는 중국이죠. 그래서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말로만 알아들으니까 동서양 역사를 아주 그냥 전부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읽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제일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G2였던 때가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기억나시죠? 아마 역사로 알기로는 가장 처음 전쟁인데, 그리고 이제 두 나라는 서로 짙어지게 싸웠고, 그래서 결국은 제3세력은 마케도니아가 여러분이 아는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때 마케도니아는 대제국이었지만 사실은 알렉산드로스의 그 조상들은 미미한 하나의 오랑캐에 불과했거든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페르시아 그 G2를 무너뜨리고 패권 국가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 제국은 이제 뭐 오래 동명하고 이렇게 해서 또 대제국을 이뤘는데, 그것도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변두리 라틴족에게 패권을 물려줬습니다. 그 헬라의 제국과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그 오리엔트 문명은 G2라고 할 수 있겠으나 라틴 문명은 그 제3이거든요. 나중에 로마. 그래서 로마가 이제 세계 패권 제국이 됐죠. 그런데 그 로마는 스스로 동로마 소로마로 이제 자기 분식을 했어요. 확장 정책을 해서 분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로마와 소로마가 힘이 서로 넘쳐난 나머지 이렇게 이제 두 집살림으로 늘렸는데, 그때 늘린 이후로 한 번도 다시 서로 합하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나라 나라잖아. 이름만 로마를 같이 쓸망정. 그래서 이제 G2가 스스로 된 거죠. 그걸 먼저 소로마가 무너졌는데, 그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가 5세기에 소로마를 무너뜨렸어요. 그때 동로마는 닭소보듯 소로마 무너진 데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감정이 없었죠. 그 동로마는 나중에 15세기에 그 오스만 티르크에게 무너지는데, 항상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제3세력이 패권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르만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은 여진족이나 또는 그 거란족이나 몽골족 같은 오랑캐인데, 그 게르만족의 그 오랑캐는 게르만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프랑크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크족이 나중에 다시 이제 유럽의 실력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라틴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자면 한족이 라틴족이라면은 한족도 선비족이나 또는 거란족이나 여진족이나 또는 몽골족이나 이렇게 그 지배당한 것처럼 유럽도 프랑크족이라는. 그래서 이제 프랑크 왕국 하면은 이제 유명한 카롤로스, 서기 800년에 그 황제 대관식을 받았던 카롤로스인데, 카롤로스도 자기 조상들은 미미한 프랑크족이라는 자체가 오랑캐족이니까. 그래서 지금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해가지고 지금은 뭡니까? 그것이 독일이고 프랑스고 이태리고 온 유럽 아닙니까? 물론 라틴족은 흔적도 없이 이제 그냥 그 프랑크족 안에 흡수돼 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라틴어라는 것은 그 언어의 역사로서는 중요한데, 그것보다 사어, 죽은 언어라고 하죠. 언어를 쓰지 않을 정도. 물론 근데 그 서양 영어니 불어니 독일어니 스페인어니 무슨 이탈리아어니, 이게 전부 다 라틴어의 이제 이 뭡니까? 갈래니까 오히려 그런 서양 언어들을 알려면 라틴어를 거꾸로 공부해야 되는데요. 라틴족이 그렇게 사라진 뒤에는 다시 이제 프랑크족이 이렇게 됐고, 그건 이제 동양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양도 춘추 시대에는 그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뭐냐면 오랑캐, 서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진나라가 그 진시황이 진나라인데, 진시황이 천하 통일했을 때를만 생각하면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춘추 시대에는 오패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서쪽에 있는 오랑캐가 나중에 진나라란 말이에요. 그때 그 진나라, 그때 이제 목공 때인데, 여기서 목공이란 말 자체도 그러니까 오랑캐 한 나라에 불과하다,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왕이 아니고 공이니까. 그것보다 이제 그 뭡니까? 이 부mon국이라고 그러는데, 몽골 국가이죠. 그 진목공이 이제 진나라 군주를 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상황이 방문한 분위기, 그다음에 상황이 진나라를 위해서 애쓴 분위기를 요새 이야기로 제가 이렇게 빗대줄게요. 저는 이렇게 빗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강사들하고 다르니까. 이번에 경주 에이펙 때 미국 엔비디아의 그 저기 뭡니까 잭슨 황이 왔었죠. 그 잭슨 황이 무슨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 GPU 5반장 공약했는데 그걸 이제 뒷공짜를 가지고 그다음 지금 현재 그 야당들이 비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만 장이 문제가 아니고 26만 장을 뭐 한국에다가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감동인데 그 잭슨 황이 한 이야기 있죠. 한국이 AI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한국에 아주 일방적으로 애정을 보이겠다.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됐어요. 상황이 진나라를 그때 가졌는데 진나라가 가장 약소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랑캐니까. 사실은 전부 다 땅을 뺏긴 데가 많아요. 진나라가. 그리고 계속 또 뺏기고 그리고 또 가난하죠. 그쪽이 뭐 옥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목공뿐만 아니라 목공의 그 형이 이제 주군이 아니고 그냥 같은 신하일 뿐인데 또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그러는데 전부 이제 그 그러니까 공이니까 왕궁이라 하기도 그렇네요. 어쨌든 왕이 아니고 공자니까 그 공의 목공이 그 아주 불철주야 애를 쓰면서 나라를 어떻게든지 이거를 아마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상황이 이제 그 진나라 뭐 여행을 온 거죠 이제. 근데 상황은 쉽게 말하면 여서로 말하면 이제 잭슨왕처럼 중국의 춘추 제국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법가 사상, 여서로 말하면 이제 정치 사상이죠. 그것을 한번 이렇게 시행해, 그러니까 자기를 써달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쟁기부 이런 것을 하면서 하는데 누구도 진나라에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병단이 오랑캐니까 뭐 얻어먹을 것도 없네 뭐라 합니까. 근데 상황은 이제 거기서 그 전쟁터를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여행이고 아니면 이제 순회 한 구경 가는 거죠. 보면은 진나라 그 군대들이 열심히 싸워요. 애국심을 갖고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자면서. 그리고 이제 뭐 전사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전쟁터니까 부상도 당하고. 근데 상황이 뭘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냐면은 엄청나게 패전해가지고 다 전사하고 쓰러져 있는데 벌써 손을 꼭 쥐고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풀뿌리. 그러니까 군량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근데 풀뿌리를 먹으면서 전쟁을 나가 전사한 겁니다. 그걸 보고서 상황이 그냥 피눈물 흘려요. 이렇게 애국적인 국가가 있냐, 군대가 있냐. 그래가지고 상황이 정말로 요새로 말하면 그냥 재능 기부죠. 무슨 뭐 바라스가 아니라 진목공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진나라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고 싶다. 병법. 병법을 해보고 싶다. 병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개혁이라고 하죠. 개혁. 지금은 이제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이제 용어인데 그 당시에는 병법이라고 그래요. 그보다 개혁이라는 말을. 내가 병법을 한번 펴보고 싶다. 그래서 목공이 이제 그 상황에 설득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제 말하자면 왕사, 왕의 스승 이렇게 이제 모시죠. 재상처럼. 그때 객경이라고 하는데 선임객자, 공경경자. 그러니까 그 손님으로 온 그 충이다, 재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때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병법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걸 다 누를 시간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 진나라가 마침내 전국시대 때는 제1의 패권국가가 된 거예요. 칠웅이라고 하죠. 칠웅 중에 첫 번째. 그래서 춘추시대 5패는 제진초 5월, 그 진은 저기 지금 말하는 서쪽 진나라 아니에요. 글자도 달라요. 그런데 이 이제 그 전국시대 때 진초제연 한이죠. 그 진나라가 이제 서쪽 저기 말하자면 오랑캐였던 그 진나라가 이제 첫 번째고 남쪽에 다 차지하고 있는 이제 초나라, 그 다음에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제나라,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연나라. 그 한이조는 뭐냐면 옛날에 그 진나라, 옛날에 춘추시대 때 그 가장 우두머리였던 그 진나라가 세 개로 쪼개진 것이 한이조죠. 한이조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전국시대 이제 1등이 된 거죠. 진나라가. 그래가지고 뭐 목공의 아들 해문왕 그리고 뭐 또 후손 들어가면 소양왕 이렇게 계속 하면서 아주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것은 어느 날 뚝딱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에 굉장히 그 왕들이 정말로 그 훌륭한 왕들이 그러니까 군력을 키우고 이렇게 한 결과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패권은 한미 패권주의를 말하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대로 미국과 한국이 체급이 얼마나 다른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국뽕이라고 그러죠. 뭐 뽕 맞았냐. 그 사람들에게 아까 서양의 경우도 들려줬지만은 게르만족, 프랑크족 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라틴족도 원래는 그 그리스,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마케도니아, 그 후로 그 헬라제국 후로 라틴족이, 또 라틴족은 또 다시 동서로마로 쪼개져서 무너져가지고 게르만족은 또 프랑크족이, 뭐 게르만족이나 프랑크족이나 마치 몽골족이나 무슨 근한족이나 이렇게 구별하기 애매한 것처럼 비슷비슷한데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동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진시황의 진나라는 서쪽 오랑캐라고 했지 않았어요? 융이란 말이 오랑캐 문자예요. 서쪽에 오랑캐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을 통일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초안 전쟁, 초나라 항우가 이제 세계 신격자였어요. 중원 천하의 신격자였는데 그 밑에 유방도 있었죠. 항우 밑에. 그러니까 항우 밑에 이게 그 뭐냐면 하나의 군대 장수에 불과한 유방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나라를 해가지고 초안 전쟁을 해가지고 거꾸로 초가 항우가 유방과 한에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미 교적이라는 말은 한국이 미국을 무슨 무너뜨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침략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미중 G2끼리 서로 피터지게 싸우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물의 왕국에서도 아주 왕성한 수놈이 뭐 수사자든 또는 수염소든 수양이든 또는 순놈 노루든 순놈 사슴이든 그 이제 이렇게 하나가 왕노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른 수놈들은 뭐 쉽게 말하면은 없어요. 짝꿍도. 왜냐하면 전부 다 되찾이하고 있으니까 독차지하니까. 나중에 이제 G2 한 놈이 이제 덤비죠. 그래서 깨지잖아요. 근데 그때 원2가 서로 넘버 1하고 넘버 2가 피터지게 싸우다가 둘이 죽으면은 제3 넘버 3가 이제 우등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 교착이라고 하면 나중에 한국이 갑자기 미국을 쳐들어간다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중이 G2가 허블나게 서로 피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눈 떠보니까 전혀 변방의 제3세력인 한국이 우에 관라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우가 무너지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것이 한제국 아닙니까? 그 한제국이 뒤로 가서 남북조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남북조로 쪼개졌는데 그래도 남조든 북조든 전부 다 한족들이 신력을 갖고 있었는데 선비족이라고 하는 오랑캐가 딱 들어와서 마치 지금 미중 패권에 G2에 한국이 끼어든 것처럼 그 선비족이 갑자기 북조를 싹 먹고 남조까지 싹 먹으면서 거기서 나온 게 수나라예요. 그러니까 수나라 양제라든가 또 다시 수나라는 다시 그 당나라에게 그 사실 수나라하고 당나라 그 다 선비족이거든요. 그 조상이 선비족들이에요. 오랑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는 서로 인척간이에요. 그러니까 강태종이든 수양제든 얘네들이 우리 고구려 원정을 왔었는데 그래서 그 중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했다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수양제나 강태종은 한족이 아니에요. 한족이 아니고 선비족이에요. 근데 워낙에 이제 중국을 철저하게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게 중국 자체가 되는 거죠. 그다음 수당이 수나라나 당나라도 중국 전체를 통일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당 다음에 이제 뭐 5대 19를 거쳐서 이제 뭡니까? 19를 거쳐서 이제 뭡니까? 송나라가 됐고, 근데 송나라도 뭐에 또 무너졌습니까? 뭡니까? 쪼개졌습니까? 요나라, 거란 쪽이라고 하는 이것도 오랑캐죠. 거란 쪽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힘이 약해진 것은 거란 쪽이, 그 다음에 다시 여진족이 금나라, 마침내는 송나라는 끝내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요나라, 여진족,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원나라라고 하는 몽골족에서 완전히 송나라로 무너졌죠. 그러니까 송원 교책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 한미 교책처럼 몽골족이 나중에 천하 동서양을 거친 대제국을 이루어서 그렇지 몽골족이 처음에는 칭기스칸 그 한 패거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말하면 그 칭기스칸을 비롯한 가족 몇 명에 불과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칭기스칸 당대에 그렇게 동서양을 아우르는 제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한국에 비해도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적은 세력이었죠. 그리고 그 몽골족이 동서양을 전부 아우르는 제국인데 그 몽골족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쪽 동양 쪽에서는 홍건적이라고 하는 주원장이라고 하는 그 홍건족, 물론 민족으로는 한족이긴 하지만 그 홍건족이라고 하는 홍건족 전체도 아니에요. 주원장은 홍건족 전체의 실력자도 아니에요. 일부 홍건족, 그것도 주원장 본인 실력자이라 나중에 그래서 장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인이 실력자인데 그게 뭐 이제 사이니까 그런 홍건족, 원래 홍건족이 이제 주원장이 거지 출신을 아시죠? 그래서 거지 황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명나라가 다시 원나라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명나라가 청나라로 교체될 때 그 누르하치도 여진족 전체가 또 아니에요. 여진족의 일파예요. 그 일파인데 누르하치가 야금야금 나머지 여진족들 다 모았어요. 모아서 마침내 그 당대는 못하고 누르하치 아들 홍타이지가 그 청나라라고 이름을 했고 사실은 청나라는 명나라를 침략해가지고서 백군국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미국을 침략해서 백군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다른 세력에 의해서 힘이 빠지고 한국이 대체한 겁니다. 명나라는 청나라가 침략해가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고 명나라 자체에 대해서 이자성이 난 일어나서 명나라 그 마지막 천계제가 자살했잖아요. 그 주주금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명나라가 다른 여러 가지 패망의 원인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홍타이즈도 죽고 홍타이즈 아들 순치제, 홍타이즈 동생 도르곤이 섭정하고 순치제가 그 뭡니까 그 어린 왕으로 황제로 있을 때 그리고 마침 그때 언제냐면은 병자호란 때 우리가 그 홍타이즈한테 309고도 인조가 선조대에서 굴복하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하고 복민대군이 볼모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그 소현세자하고 그 청나라의 그 섭정왕 도로곤하고 절친이잖아요. 그 서양 성교사 아담차하고 셋이 선통사잖아요. 다 그때 베이징 자금성에 들어갔어요. 빈 성에 들어갔어요. 무슨 군대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비어있는 성에. 그걸 접수한 거죠. 그게 명청교책이에요. 그 청나라가 명나라를 백군 교체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미 교책이다. 물론 미국이 멸망하지 않죠. 그런데 또 꼭 망해야 교체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영미 교체는 영국이 망했나요? 망하진 않았죠. 그래서 미국이
항상 미국은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독립전쟁에서 독립했었고, 그리고 계속 영국의 그 여러 가지 뭐랄까 그 뒤치다크를 많이 하는, 그리고 영국의 뭐야 이렇게 협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자기들은 논하지 않았음에도 영국의 그 강요에 의해서 참전을 하게 됐고, 참전하면서 반대로 영국은 전쟁 끝나고 나니까 빚밖에 안 남았고, 미국은 계속 참전하면서 영국이 무기도 팔고 뭐다 보니까 받을 빚이 많은데, 1945년에 제2차 대전이 끝났는데,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승리로 끝났는데, 승전국은 빚만 있고, 미국은 그 승전국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열심히 무기를 판 그런 결과로 영국이, 승전국 영국이, 연합국의 수장인 영국이 1945년에 승전했던 영국이 1975년까지 한 30년 동안 미국에게 연부로 무기값을 갚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영국은, 또는 영국의 파운드화는 완전히 기축통화에서 밀려나고, 영국은 대영제국이고 해가 지지 않는 뭐 대영제국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끝난 것이고,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화려하게 열고 근 100년간 이렇게 왔는데, 뭐 건불 10년이라고 합니다만 건불 100년은 돼야죠. 근데 건불 1000년 이나이 없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조종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의 관세 그 행정명령이 이혼이라는 그 대법 3심, 1, 2심은 이혼이라고 했거든요. 대법, 연방 대법원 3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심 공판이 아마 12월 초에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대법원에는 트럼프가 씹어놓은 그 친트럼프적인 대법관들이 많아서 1, 2심의 그런 그 이혼 판정을 뒤집을 것 같긴 한데, 뒤집는다 해도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이 망할 조짐을, 망조를 더 부추긴 관세 전쟁, 그런 것을 지금 일으켜가지고 다른 우방이라든가 세계를 괴롭히려고, 또는 그렇게 뜯어먹으려고 했지만은 뭐 뜯어먹죠. 많이 먹었죠. 자기도 강조하고, 뭐 EU라든가 한국, 일본에게 막 얼마씩 뜯었다고 자랑하던데, 그래도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 팔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비용은 미국 소비자가 물는 거거든요. 그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싸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뉴욕을 빌어서 지금 무슨 그 시장이 누가 됐습니까? 30살짜리 남자니까. 그 노골적 이야기잖아요.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뭐든지 막 무상으로 해주겠다 해서 생활비도 막 부담 들지 않게 해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당선돼 버렸잖아요. 선거가 안 되급한인데, 이게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처음으로 는 조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진나라에 와서 변법을 처음으로 해서 진나라를 마침내 패권국가를 만들어 놨던 상황이라고 하는 그 법과 사상가처럼, 잭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CEO가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사람 한국에 나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더만요. 왜냐하면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이 자기를 굉장히 그 아꼈다고 그러면서 그걸 보훈하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AI에 대해서 너무 그 진심인 나머지 자기가 꼭 한국을 이 GI의 허브로, 그러니까 AI 허브로 잡고 싶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코리아나로 이제 우리가 화려한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